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그 전에 일단 뭐 오늘 올리는 43, 44, 45강 정도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지는 따로 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좀 왜냐면 지난주 초에 올리고 지금 이번 주 후반부니까 한 열흘 동안 안 올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그 커브라는 거, 곡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각도를 t라고 두면 t 하나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1D 오브젝트니까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간단한 적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도, 가속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t를 곡선에서 커브에서 파라미터 t를 진짜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drdt고 가속도는 dv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접선 가속도, 이건 속도하고 같은 방향의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바꾸는 가속도라고 했고요.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가속도, 그거는 속도하고 수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선, 영어로는 normal acceleration이라고 하는데 AN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속도의 방향과 같은 탄젠셜 컴포넌트 AT, 접선 가속도하고 법선 가속도를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를 주면 그걸 가지고 미분을 해서 가속도를 만들고,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접선 가속도하고 법선 가속도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되게 다르니까. 법선 가속도는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접선 가속도는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뭘 배웠냐면,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표현되는 어떤 종류의 유닛 벡터든지 간에 유닛 벡터라는 거는 이거를 미분을 하면 그 원래 벡터하고 유닛 벡터하고 유닛 벡터의 어떤 종류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든 간에 미분한 값은 반드시 서로 수직이다. 이거를 배웠어요. 요 컨셉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가속도의 분리입니다. 가속도의 분리. 그러니까 decomposition of acceleration. 가속도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우리가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배우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심플한 건데요. 어, 이거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뭐라고 쓸까? 뭐 심플 디컴포지션 해볼까요? 간단한 디컴포지션. 뭐 다음 것도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예. 우리가 속도의 미분이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et 해가지고 속도 v를 이제 v의 크기하고 그리고 그 크기의 어, 방향으로 유닛 벡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바로 우리가 유 햇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v하고 아이고 v 햇이라고 써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유 햇은 좀 그렇다 그죠? 왜냐면 얘가 v니까 v의 햇. 그럼 얘도 여기에 v의 햇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dv dt 이게 바로 이제 가속도죠. 가속도인데 얘를 여기서 dd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해보면 되겠죠. 그죠? v 햇 v 햇인데 v의 햇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dv dt 뒤에 거 미분하면 v의 햇 그죠? 그 다음에 어 v를 그대로 두고 dv의 햇 d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이거는 AT입니다.
그러니까 접선 가속도고요. 이게 법선 가속도예요. AN, N, 노멀.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V의 햇이 C 하고 뭐하고 패러를 합니까? AT하고 패러를 해요. 탄젠셜 벡터하고 얘는 그러니까 V의 그러니까 탄젠셜 액셀러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 가속도는 속도하고 같은 방향이잖아. 그리고 얘는 노멀 액셀러레이션은 왜 그러냐면 V하고 V 햇하고 뭐하고 서로 수직이에요? dv dt하고 서로 수직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이 요식 유닛 벡터는 하여튼 파라미터 어떤 종류의 파라미터로 미분을 하든지 간에 서로 수직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미분한 값이 언제나 수직이기 때문에 이게 V하고 패러럴하다면 얘는 V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노멀 컴포넌트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게 심플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쓸까요? 이거 using u하고 du dt가 서로 어, 수직한다는 것을 사용하는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다 비슷비슷한데요. decomposition with respect to 이제 r을 가지고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는 워낙 많이 쓰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V를 우리가 DRDT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집어넣냐면 이거를 dr에다가 이거 여기는 까만색으로 그대로 쓰고요. dr에다가 여기다가 ds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ds를 집어넣고요. 여기다 dt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ds는 뭐냐면은 그 아크랭스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브가 있으면 그 이제 커브에 r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크랭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ds 이렇게 아크랭스를 따라가는 변수로 아크랭스에도 우리가 길이가 1이면 1이라는 숫자를 둘 수 있고 여기서 길이가 2면 2라는 숫자를 둘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랭스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쳐다보면 dr이라는 게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ds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아크랭스 s가 바로 아크랭스 베리어블 파라미터라이즈니까 매개 변수로 아크랭스를 사용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ds dt는 뭘까요? dsdt가 바로 v의 해체에 v의 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drds가 바로 뭐에 해당될까요? v의 햇에 해당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죠? 왜냐면 v 방향이 유닛 벡터니까 r하고 s가 크기 같고 r의 변화율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v잖아요. 그러니까 v 방향의 유닛 벡터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v 방향의 유닛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dv dt인데 이거를 d 대신에 dt에다가 여기다가 dr dt를 쓰지 말고 ds dt 이렇게 집어넣어 봐요. 그러고 나면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 dt에 dr ds 그죠? ds dt 이렇게 첫 번 앞미분 뒷그대로 그 다음에 뒷그대로고요. 그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아까 대로 dr ds 그 다음에 d 제곱에 dt의 제곱에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앞미분 뒤끝으로 뒷미분 앞끝으로. 그죠? 여러분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drds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drds가 뭐라고 그랬어요? drds 요게 요 drds가 바로 v의 해시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요거는 v 해세, 요거는 v dv 해세 dt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바로 at가 될 거고 탄젠셜 컴포넌트. 그리고 이게 바로 an이 되는 거죠. 노멀 컴포넌트.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dv dt 방향이고, 그러니까 요거 방향이잖아요. 수직 방향. 속도의 유닛 벡터의 수직 방향이고, 요건 속도 유닛 벡터 방향이니까 탄젠셜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컴포지션. 이거는 뭐 사실은 다 똑같게 나와야 돼요. 그죠? 다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자, 이제는 세 번째는요. 그냥 A를 디컴포지션, 엑셀러레이션을 디컴포지션 하는데 디컴포지션 of A in terms of V. 이제 V를 가지고 디컴포지션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잠시만 여러분들 옛날에 처음에 배웠던 거 한번 봐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벡터의 디컴포지션, 그리고 노멀 벡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서피스에서 노멀 벡터를 알고 있으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를 뭐 A에다가 N으로 내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N을 곱하고 A에 AN 이렇게 한 거에다가 N을 또 빼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A의 N이 되고, 이게 바로 A의 탄젠셜 방향이 되는 거.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거꾸로 탄젠셜 컴포넌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벡터 배울 때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 처음에 첫 강의 한 두 번째 렉처 한 2, 3 정도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굳이 한번 보여준다면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처음에 벡터를 배우면 내적을 배우고 나면 내적을 가지고 우리가 디컴포지션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아마 이 페이지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어떤 힘이 있으면 힘을 어떻게 디컴포지션 하느냐. 그래서 힘이 있으면 노멀 방향 벡터가 있고, 그럼 노멀 방향 벡터는 여기다가 노멀 방향, 이 서피스가 노멀한 방향이 있으면 요 노멀 방향 벡터는 얘하고 내적을 하면 길이가 나오고, 거기다 n을 곱해주면 그 방향의 벡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쵸? 탄젠셜은 여기서 빼면 된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 방향 벡터를 알고 있으면 A에다가 n을 곱하고 거기다 n 곱하고 탄젠셜 방향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거꾸로 탄젠셜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에다가 T를 내적을 하고, 탄젠셜 방향 유닛 벡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T를 하면 그 방향으로 유닛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A에서 방금 전에 T 방향으로 했던 벡터를 빼주면, 그러면 우리가 얘가 바로 AT가 되고 요게 바로 AN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탄젠셜한 벡터를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용을 하면 우리가 벡터가 이제 V 방향에 유닛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잡냐면은 V의 해수를 잡아요. 그래서 V로 이거 우리가 방금 전에도 뵀지만 V를 V의 크기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도 알고 V를 알 때 AT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 V를 내적을 하고 거기에 V 햇을 이렇게 곱해주면 V 햇을 내적하고 V 햇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굳이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A 햇에 V에 V 그다음에 V에 V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제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또 굳이 써보면 A하고 V의 내적, 밑에 거는 V의 제곱은 우리가 V와 V의 내적으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V하고 V의 내적에다가 V 이렇게 되죠. 뭐 좀 복잡하게 보이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AT가 됩니다. 그 다음에 AN은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AN은 이제 요거는 A하고 V를 중경우죠. 사실 얘는 이거 A와 V가 이제 둘 다 알고 있는 경우에 가속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A의 N은 당연히 A에서 AT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 마이너스 A에다가 V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컴포지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이그잼 페이지의 예제인데요. EX7 7 이거는 회전 운동의 가속도. 그래서 우리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센트리퓨걸 액셀러레이션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고 원리 시간에, 그리고 대학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일반 물리도 그렇고 어, 동력학 시간에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래도 뭐 워낙 간단하지만 우리가 어, 또 워낙 중요하기도 하죠. 우리가 리지드 바디 모션들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체 운동을 다룰 때.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이제 강조를 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RT가 이렇게 있고요. 한 점이.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R에 T 플러스 D 델타 T T가 여기 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쓸까요? 커브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 방향으로 VT가 있고요. 이 방향으로는 V에 T 플러스 델타 T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V의 T하고요, 크기하고 V의 T 플러스 델타 T의 크기하고 반드 이게 두 개가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게 여기서는 심플 하모닉 모션입니다. 심플 하모닉.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라고 씁시다. 그냥 등속 원운동.
지금 등속 원운동을 다루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을 다룬다고 합시다. 글자가 너무 나쁘다. 좀 다시 쓸게요. 등속 원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크기가 같으면 모든 가속도가 어디로 갈까요? 등속 원운동이면 이 속도 VT가 다 똑같은 거잖아. 가속도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합니다. 바꾸는 데 사용하게 되죠. 사용이 되죠. 왜냐하면 크기가 안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내가 VT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V에 T 플러스 델타 T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방향, 요 방향이 바로 A의 방향인 거죠. A의 방향, A의 방향. 그러니까 A의 그 방향이 바로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릴 필요도 없고 사실은 좀 더 가도 되는데 여기가 바로 A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심, 회전 중심으로 중심 방향으로의 법선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죠. 존재. 이 법선 가속도가 모든 가속도가 법선 가속도예요. A가 그냥 A의 n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전 중심 방향으로 법선 가속도가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해봅시다. 자, 메소드 1, 메소드 1 이렇게 할까요? 자, 어, consider parameterization of RT. RT의 parameterization 볼까요? 그럼 RT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RT는 우리가 연습 삼아 해보죠. XT의 I, YT의 J, 그죠? 그 다음에 GT의 K. 네, 이제 2D라고만 보면 이렇게만 봅시다. 그럼 XT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 T 하면 되죠. 그렇죠? R 코사인 T. 반지름을 이 중심의 회전 중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반지름이 R이에요. 반지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다 쓸까요? 그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 코사인 회전 속도를 오메가라고 할까요? 오메가 T I R 사인 오메가 T J. 여기서 R은 회전 반지름이고요.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요. 그럼 이제 XT가 바로 요거라는 뜻이고요. YT가 바로 요거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VT를 계산합니다. 이걸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는데 I는 고정된 좌표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스스로가 그 0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앞미분 그대로 뒷미분 그대로가 그냥 앞미분만 하는 게 되죠. 다 똑같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R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죠. 오메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오메가 R의 코사인, 사인 오메가 T I. 여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래서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니까 오메가 R의 코사인 오메가 T J 이렇게 되죠. 자, 이제 AT를 한번 계산해봐요.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오메가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R에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I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R에 사인 오메가 T J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걸 쭉 쳐다보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R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가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R이 요거잖아. 근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바로 8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라고 쓸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 A가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RT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가속도가 등속 회전 운동 이 가속도는 RT의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오메가 제곱의 R의 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구심 가속도죠. 응? 그래서 센트리퓨걸 액셀러레이션이 됩니다. 구심 가속도. 센트리퓨걸 액셀러레이션. 중심 방향으로 가는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방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디가 이렇게 오메가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떤 바디가 회전 중심이 있고 그래서 오메가로 회전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이거는 포인트 매스가 움직이는 거고 요건 리지드 바디예요. 근데 그거나 수학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죠.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게 돌아가는 거나 어떤 강체 단단한 바디가 변형을 하지 않는 바디가 리지드하다 이 말이지. 리지드 바디가 그 회전 운동을 하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강체 회전 관점에서 보면 리지드 바디 모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R만큼 떨어져 있다. 회전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날에 벡터 처음 크로스 프로덕트 처음 할 때 배웠죠, 그쵸? 이때 속도 V는 오메가 타임스 R입니다. 이거 강체 회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V는 오메가 타임스 R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dv dt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미분 d 오메가 dt 타임스 r 그 다음에 뒷미분 앞그대로 오메가 타임스 dr dt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는 0이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오메가가 컨스턴트 무슨 얘기냐면 등속 원운동 오메가 바뀌지 않아. 시간에 따라서 등속 원운동 그럼 0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V가 요거 DRDT라는 거는 이게 바로 DRDT가 뭐예요? 바로 V죠. V는 뭐였어? 등속 원운동에서 오메가 타임스 R이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 타임스 요게 바로 오메가 타임스 R이에요. 응? 요게 그러니까 오메가 타임스 R 이렇게 바뀐다 이거지. 이렇게 계산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타임스 R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여기 오메가 방향이라고 하고요. 요게 R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종이 바깥으로 오메가가 나온다.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R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오메가 타임스 R 하면은 오메가에다 R을 곱하면 우리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하면 요 방향
평면에서 이 방향으로 오메가 타임스 r 속도 방향이 나와요. 당연히 여기 회전하는 방향이니까 거기다가 다시 오메가를 곱하면 다시 오메가 타임스 r을 하면 오메가에다가 요 벡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r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오메가 타임스 r이 생겨요. 잠깐 이거를 r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거 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는 오메가의 제곱에 r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를 딜리트를 다시 씁시다. 그래서 요게 방향은 r의 반대 방향이고 오메가의 크기의 제곱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나온 요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컴포넌트로 굳이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수업이 31분 35분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리올리 가속도를 조금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커버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리올리스 액셀러레이션, 이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에 올라와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개념을 잡기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두 가지 종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운동량이라는 컨셉. 운동량이 뭐지? 운동량은 이렇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퉁치잖아. 그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근데 그게 참 감이 잘 안 오죠,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이 코리올리 가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코리올리 가속도라는 거는 꼭 이거는 뭐냐면, 회전체 위에서 회전 중심하고 멀어지는 거나 가까워진 회전 중심하고의 그 거리가 바뀌는 어떤 직선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이 가속도가 생겨요. 근데 그 가속도는 그 회전체 안에서는 잘 모르고요. 회전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그 가속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회전체 안에서 가속도가 없냐면 있어요. 있는데 일단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회전하는 회전체 위에 하는 어, 회전체 위에라고 합시다. 회전체 위에서 회전 중심과의 거리가 바뀌는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생성되는, 요 말이 좀 이해할 좀 그렇죠. 생성되는 가속도입니다. 자, 이거는 나는 뭐 지금 당장 43번째 렉처에서 할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 44번째 강의를 찍으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